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최근 발발했었던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태에 대해서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중국을 포함한 세계대전 가능성이 50%로 상승했다. 해당 분쟁이 중동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은 다른 유혈 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고,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전쟁이 발발할지는 동전 던지기와 같은 확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를 넘는 해악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 2년간 강대국들을 포함한 억제된 분쟁이 더 이상 억제되지 않고 분노 폭발, 뜨거운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그리고 전환될 가능성이 35에서 50%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와 동시에 레이 달리오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하고, 교전 중인 국가들의 동맹국들은 싸움에 말려드는 것을 거부하며 각국 정부들은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협력할 것을 촉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가지고 무기라든지 전투기 등등을 이미 보냈죠. 이대로 가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뭉개버릴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동맹국이 들고 일어날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발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를 하는 대로 각국의 지도자들이 전쟁이 확전되는 것에 대해 일조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전 세계는 계속해서 난리가 났죠. 어제는 이탈리아에서 무슬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경찰들과 시위 및 충돌을 벌이는 모습이 목격이 됐었는데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최근에 한 선생님이 학교 운동장에서 무슬림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프랑스 내에서 지속적으로 테러 협박들이 나오자 군인들을 동원했는데 7천여 명의 군인들을 일단 동원한 상황이고, 프랑스의 리온 트레인 스테이션 기차역 같은 경우도 누군가가 폭파시키겠다라고 위협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일제히 대피하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무슬림 난민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비상사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도 당연히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불법 이민자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 내에서도 이 테러의 위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전쟁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위험 정도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정말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경제 뉴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몇 년간의 미국 언론의 행태는 어땠습니까? 미국 정부와 결을 같이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등등의 거짓말을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들이 뭐라고 선동을 했느냐? 경제 연착륙이 예상이 된다. 강력한 미국 경제 및 노동시장,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그리고 합을 맞추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들이 새로운 떡밥을 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짧은 기간 동안의 경기 침체가 경제 연착륙보다 오히려 더 낫다. 이제는 경기 침체가 경제 연착륙보다 더 이득일 수 있다라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한창 진행됐을 때는 인플레이션의 장점 하면서 사람들의 임금이 높아진다 라고 되도 않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밑밥을 살살 깔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점차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거기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을 지원한답시고 굉장히 많은 돈을 우크라이나로, 대만으로도 보내고 이스라엘로도 계속해서 보내고 있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했었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었던 이유는 독일도 그랬었고 영국도 그랬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직접 참전은 하지 않지만은 대리전 양상으로다가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해당 전쟁 등을 통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없다라면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미국에 반사돼가지고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예상도 해보고, 다음으로 어제 이런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페라리 슈퍼카가 암호화폐 지불을 받는다. 지원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다지 의미는 없는 그런 소식이라고 봅니다. 왜냐? 암호화폐를 그들이 결제로 받고 나면은 바로 해당 암호화폐들을 법정화폐로 환전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그들이 지속적으로다가 암호화폐를 보유한다라고 했었으면 좀 더 나은 소식이 될 수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적어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보유를 이어갔었는데,
테슬라가 하루빨리 다시 한번 비트코인 결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보고, 이어서 어제 저도 보자마자 여러분들께 게시판 글을 통해서 알려드렸었던 소식, SEC는 그레이스케일 건에 관련해가지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날짜도 지나가 버렸죠.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선택지만 남게 됩니다. SEC가 순순히 그레이스케일과 협력해가지고 GBTC를 현물 ETF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어거지를 쓰면서 또 다른 핑계를 대며 그레이스케일의 요청을 미루거나 할 수가 있게 될 것인데, 과연 그들의 결정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반면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소문도 돌고 있는데요. 게리 겐슬러가 상원 청문위원회에서 선서한 것과는 반대로 비트나 이더를 보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부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투자들의 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소 10개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 지갑 숫자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지난 20개월간 11,806개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11,806개가 모두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의 지갑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비트를 추매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페라리 관련된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페라리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죠. 페라리 비싼 차 아닙니까? 고객 상당수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 부자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달러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법정 화폐들이 약세를 보여가고 있는 가운데서 그 다음으로 주목할 수 있는 자산, 비트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데이비드 마커스가 이야기를 한 대로 전 세계 최고의 중립통화가 될 수 있는 비트코인, 부자들, 갑부들에게 있어서는 영양제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분석인데요. 많은 분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S&P 500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정을 뚫는데 실패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다는 좋지 않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블런치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를 본 다인 분석가 같은 경우는 블런치 그러면 안 돼. 나는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한단 말이야 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지지받고 당분간 이 추세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비트코인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는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습니다. 렉트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월봉 저항인 27,150달러에서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있는데, 미끄러지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려면은 주봉 기준으로다가 50 지수 이평선이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당간당하게 여기 매달려 있는데, 이것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25,894달러까지 비트가 내려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어서 이런 분석도 있어가지고 가져가 봤는데요. 몇몇의 큰 계정, 유명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다음 비트코인 불장에서의 고점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크립토 토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선까지 조정받은 다음에 고점을 찍으러 갈 텐데 고점이 8만 달러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체지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니다. 4만 5천에서 4만 8천까지 밖에 못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불장 때마다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계속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그것이 사실이어가지고 이번에도 수익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ETF라는 변수가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달러는 가볍게 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해당 분석을 보면서 정말 이런저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 정말 갖가지로 나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오늘 또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깜짝 놀래켜 했었던 소식이 있었는데, 애플 스토어에서 메타마스크 지갑이 삭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루머가 돌기도 했었는데, 메타마스크 측에서는 이거는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하다. 곧 다시 앱에 등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바로 또 등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가 있었고, 이어서는 잠자고 있던 고래 한 마리가 3년 만에 깨어나가지고 4,500개 이더리움을 바이낸스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바이낸스로 이동을 시켰다라는 것을 봤을 때 던지려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공급량 같은 경우는 소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이후 첫 번째로 전체 공급량이 증가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라고 매체에서는 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사토시 차트상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더리움, 많은 사람들이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하는 만큼의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4분기에도 계속해서 하락하게 된다면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을 따라가지고 1300달러까지 흐를 수 있다라고 토니 기니아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주요 추세, 해당 상승 추세가 무너지면서 흘러내려버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지금 지지선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해당 지지가 깨질 경우 추가적으로 강한 하락과 함께 1300달러짜리까지 밀릴 수가 있겠다. 반면에 단기적으로 주말 동안의 동향을 봤을 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알트코인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패치 AI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도 한번 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STX도 차트가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저항 뚫고 올라와가지고 52센트에서 안착을 해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안의 화제인 룸 네트워크, 무섭게 계속해서 상승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킹핀 크립토 분석가는 한 방 더 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쏘는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치솟으면서 35센트짜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해당 자리가 이제 월봉 기준으로다가 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자리를 뚫고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 자, 일단 한국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업비트에서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등등이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뭐 솔직히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이버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또 없기 때문에 언제나 각별히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도움되셨다면 내가 일요일엔 광주댁 요리사 광고 한 편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좋아요 및 댓글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